이 교재 7 잉글리시의 제1장에 말이죠. 7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7가지 공식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 원소이론이 나옵니다. 예, 원소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이론, 취사선택이론, 조합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원소이론 시작되었죠. 두 번째 상황이론이 나왔고 6번째 내림순 번역이론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은혜의 3가지 측면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간단한 공식이 이 영어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원소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소이론. 여러분, 뭐 이미 느낌 오시겠죠? 자, 원소이론이란 무엇이냐? 이 원소라는 이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소. 이 원소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소라는 것은 수학에서, 여러분 수학 공부하실 때 집합이라는 부분 하셨죠? 집합.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다 했을 때. 자연수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수학을 하고 나서는 수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억으로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1, 2, 3, 4, 5. 예, 이것이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 자, 이것은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집합체 속에는 1, 2, 3. 요 각각 하나하나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원소입니다. 예.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하죠. 예. 이 원소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하나의 원소가 중요하다. 하나하나의 원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유치원 아이가 제일 처음에 수를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뭐부터 합니까? 이런 것을 자연수라고 한다. 이 공식부터 외웁니까? 아니죠. 예. 이 공식부터 암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학생들에게 이것이 자연수란다 이런 것부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걔들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1이 무엇이냐 2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또 0이 무엇이냐 0은 자연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0은 아니죠. 이와 같이 숫자 하나하나를 암기하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유치원 애들에게 이 수를 금방 암기하게 할 수 없고 이 개념을 금방 깨우치게 하지 못합니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수학의 기초가 튼튼해져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죠. 무작정 암기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대뜸 자연수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have 플러스 pp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완료 시제다 이런 공식부터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뭐 b 플러스 pp pp는 수동이다 수동태다 또 b 플러스 ing 이것은 뭐 진행 시제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먼저 암기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공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배우는 암기한 학생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pp가 무엇이냐 ing가 무엇이냐를 물으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have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e도 무엇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pp가 무엇인지 ing가 무엇인지 물으면 설명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유명장구수를 봐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공식을 암기하기 전에 pp가 무엇인지 ing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나머지 이런 공식을 외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이따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와 같이 원소이론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긴 문장도 나오고 수고도 나옵니다. 그렇죠? 긴 문장과 수고는 단어들이 모여서 수고도 되고 문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 원소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소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PP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ING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고 또 이런 원소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런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것.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소적인 의미만 알게 되면 문법적인 모든 설명이나 공식은 필요가 없다. 예.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have 플러스 pp가 완료 시제가 된다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모이면 뭐가 된다?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모이면 뭐가 됐습니까? 부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 많은데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모이면 부부가 된다 하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거 아주 위험한 공식입니다. 예. 남자 여자가 모이면 부부만 됩니까? 아니죠.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애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남자 여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는 남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예? 남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가 모였다고 해서 뭐 특별한 관계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남남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녀지간이 아닌 남남지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때로는 원수지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공식을 암기를 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무엇이며 여자는 무엇이냐 따로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는 이게 남자고 이런 게 여자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영어라는 학문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유명하신 그 성철 스님이 남긴 말이 있죠. 그분이 남긴 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예? 물은 물이다.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입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예. 이거 아닙니까? 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마 이 원소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은 산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물은 물로 봐야 하지. 뭐 산하고 물하고 이런 뭐 합치면 뭐 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예. 자, 이와 같이 원소 이론 모든 것은 개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 복잡한 집합체도 개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거대한 국가 조직도 한 사람의 그 개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 원소 이론에 대해서 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소 이론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버리면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치원 아이들이 말이죠. 이 숫자 공부를 할 때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대충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개념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면 1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1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1이라는 요 말에 대한 원서적인 의미를 깨우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과를 하나 그려놔놓고 이것은 1이다 그렇죠. 또 사과를 2개 그려놓고 이것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그 어린 학생이 1, 2, 3에 대한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진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왜 25라는 수가 되는지 왜 이것은 125라는 수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를 가르치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 영어 공부에서도 각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암기를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확실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암기. 동시에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영어 공부에서는 확실한 암기와 확실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두서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곽 선생의 원소 이론을 1990년대 초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하고 나서 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지내왔습니다. 이 7번 잉글리시를 이제 발표하면서 다시 제가 입을 이제 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래 영문법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셨던 그 재래 영문법에서는 이 원소 이론이라는 것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원소 이론 무엇입니까? 단어를 존중하라. 예. 제가 원소 이론을 설명부터 하지 않았네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의 원소적인 의미를 존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재래 영문법에서는 또는 재래 어느 학위를 할까요?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를 소중히 했느냐, 지켰느냐, 지켰더라면 이런 주장이 나올 필요 없겠죠.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영어 공부에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공식을 B 플러스 ing는 진행 시제라는 공식을 가르치는 유명 참고서들은 있어도 ing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도 마찬가지고 과거분사, 예. 이 원소적인 의미를 지도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것뿐만이 아닌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on이라고 하는 단어, 예? off라고 하는 단어, 예? 그 다음에 이 beyond, 이 같은 이 단어들에 대한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참고서나 선생님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런 사전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쯤 전에 이 이론을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 저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 부산의 모 학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던데요. 예. 뭐 어디에서 이런 내용으로 뭐 비슷한 책을 보았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들었지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원소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문법도 어려웠고 영어를 학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원소 이론을 이용하면 여러분 엄청 쉬워진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원소 이론이 없었던 전통 우리 영문법이라든지 이 학습 방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제가 두 소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공식도 무한히 암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재래 영문법 문법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암기할 사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같은 암기사항을 저는 일컬어서 이 모순의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쇄적인 모순.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이 바지를 입으면 남자가 된다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르쳐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치마 입은 사람은 여자고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럴듯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정통 학설인 것처럼 해서 이제 자손대대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다가 점점 자라면서 바지를 입었지만 남자가 아닌 사람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왜 바지를 입었는데 왜 남자가 아닐까? 의문이 일어나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죠. 답변하는 사람은 항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사람이 바지를 입었지만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자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외외 현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목소리가 어떻기 때문에 남자로 봐서는 안 되며, 옷의 색깔이 뭐 빨간색이기 때문에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수많은 공식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외외적인 현상으로 1공식, 2공식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바지를 입었지만 남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을 때 이걸 끝이 나느냐? 아니죠. 끝이 안 납니다. 이런 공식을 외웠지만 어느 날 머리카락이 길면서도 여자가 아닌 경우를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머리카락이 긴데 왜 여자가 아니냐? 거기에서 또 외외적인 공식이 또 나옵니다. 첫째,
이발을 할 때가 되었지만 이발 요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발을 제때 못해서 그렇다. 예? 또 이발 요금은 있지만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뭐 장발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또 끝이 없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1년 살다가 오면 머리가 길 거 아닙니까? 이발도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외외적인 공식 속에 또 외외적인 공식이 끝없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 영문법은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설명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우리 수학적으로 설명해버리면 그거는 한마디로 끝이 나는 것이죠. 수학적인 설명은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 이론에 따라서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문법 그 자체의 모든 공식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고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소 이론은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단히 설명될 걸로 생각하고 됩니다. 원소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have 플러스 BP는 완료 시제라고 설명해 놔놓고 완료 시제 중에서도 또 나옵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 시제, 계속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외문이 정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용법이 같은 것을 골라라, 다른 것을 골라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PP의 원소적인 의미와 have의 원소적인 의미를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또 잘못됐다는 것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법적인 이 공식 외에도 우리가 수거라는 이름으로 외우는 많은 수거가 있죠. put up, put on. 그렇죠. 뭐 이런 turn on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수거, go on.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wait on. 예. 이런 수거를 뜻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암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 on 하나에 관련된 수거, put 하나에 관련된 수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전 당장 보십시오. 이 수많은 수거를 암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단어들의 원소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소적인 의미를 알아버리면, 이런 수거는 암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 이론과 결부해서 설명해야지 실감이 나는 겁니다. wait on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중 들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turn on을 뭐라고 하죠? TV를 켜다. 그렇게 합니까? 그 분위기에서는 켜다는 뜻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TV를 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turn과 on이 합쳐진 말에 불과하다. 그러면 벌레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서 turn on 한다고 해서 turn on도 테이블 한다고 해서 벌레 한 마리가 테이블을 켜다라고 번역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수고에 그 같은 번역이 맞는 말 같지만요. 조금 더 폭넓게 들어가 버리면 이런 수고는 절대 그렇게 암기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수많은 수고를 암기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렇게 암기한 것은 옳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원소 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많습니다. 영어 교사들도 많고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린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려고 외국 학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 와서 애들이 공부하는 책을 펴보니까 단어 공부를 합니다. 애들에게 이 위에 이렇게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형. 또 이 스프링. 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을. 이 우리 한국말을 좀 아는 이 미국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면 그 사람들 한마디 이걸 보더니만 oh no. That's not the way.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가르치면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어쨌든 안 된대요. 예? 어쨌든 안 된대,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미국인 영어 교사들이 우리 한국 애들에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은 on의 참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on의 참뜻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해서 원소적인 의미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원소적인 의미로 하는 것은 개체고 하나를 두고 그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장 속에서 on the table 했다면 여기서는 탁자 위에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on the wall. 이거 벽 위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 벽 위에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탁자라면 탁자입니다. 그죠? 탁자 위에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등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탁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죠. 그때 on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계산서라 형이라 스프링 이 가을이라고 봄 가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낱말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렇게 암기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렇게 못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 설명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영어 교육 책임자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애들 보는 영어 교재에 일체 우리말을 번역을 못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원소 이론을 지키지 아니한 번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원소 이론으로 단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제도가 없죠. 우리 교과서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인 영어 교육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원서적인 의미로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느냐? 물론 가르칠 수 있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예. 이 단어의 원서적인 의미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말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이로 아기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살면서 배워야지 이 단어들의 원서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한국말을 배워버리고 영어라는 이 생활권이 아니면 이 한국에서는 이 낱말의 원서적인 의미를 깨우치려면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물으면 이 사람들도 설명을 못해요. 설사 어쩌다가 설명을 비싸게 했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말이죠. 이 원소이론 단어 소고라 해서 별도로 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원소이론 단어 소고라. 거기에 보면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단어 공부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 특히 문법 공부할 때 이 원소이론을 특별히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소이론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중요한 설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설명이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의 원소이론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교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제가 가능하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 원소이론 첫 페이지에 the ma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man and the woman.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A man and a woman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또 뭐가 나옵니까? 단순하게 man and woman. 예. 이 말도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드러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마디로 원소이론이란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를 지켜라. 이 한마디로 끝날 걸 가지고 이런 내용문을 복잡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재래 영문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man, woman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그렇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통 영문법에서는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라는 이런 문법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이 문법 용어에 관련된 수많은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 관사의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사의 용법. 정관사 용법과 부정관사 용법. 서로 한 문장에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 나올 때는 더와 을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한 문장에 서로 대조되는 낱말이 나올 때, 한 자리에 나올 때는 더나 어를 쓰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은 틀린 문장인데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시험까지 출제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 없죠. 책에 보십시오. 안 된다는 말 없습니다. 원소 이론에 입각하여 이 더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이며 어라는 낱말의 뜻, 개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지키기만 하면 이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는 인간 스스로 판단하도록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문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벌써 우리 인간들은 언어를 이해하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타고난 언어 능력을 하는 것이죠. 이 낱말의 원서적인 의미는 가르치지 않고 그저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낱말이죠. 더의 뜻은 우리말로 가까이 하면 거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하나어, 그렇죠? 이대로만 적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여자고 이거는 그 남자가 그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의 남자고 한 사람의 여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 이론이 구제했던 이 재래 학습법에서 말이죠. 이 프리페어, 이 뭐뭐를 준비하다는 뜻 아닙니까? 프리페어 포, 이렇게 포를 넣어서 이걸 수고로 여기 하는 것이죠. 뭐뭐를 준비하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치포, 샌드포, 뭐뭐를 대리로 보내다. 이 전부 이렇게 수고를 여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암기하는 수고가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헛고생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포라는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 프리페어, 이 각각 원소적인 의미를 생각해버리면 이런 것은 수고로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저도 학창시절에 엄청 이거 많이 외웠던 것인데, 프리페어, 그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니다. prepare for를 빼겠습니다. 자, prepare는 준비하다는 단어입니다. a party. party.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prepare 포가 빠졌다. 포가 빠졌다 이거예요. 포를 찾아내면 그래 알아맞혔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영자신문에 포가 빠져있더라 이거죠. prepare party.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래서 학자들이 이게 맞는 문법이나 틀린 거냐 이거 막 감론을박 토론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파티 대신 이런 말을 써보겠습니다. friend. 그러면 prepare friend 하게 되면 친구를 준비하다 하니까 포가 빠졌으니까 더 애매하죠. 그렇죠? 친구를 준비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준비하다. 자, 여기에서 prepare를 쓰고 난 뒤에 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를 준비하다는 말 되겠죠. 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니까 이상하다. 친구를 준비하다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않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포로 프렌드를 뒤에 넣어 보세요. 포로 프렌드야. 그러면 파티를 준비하다 무엇을 이게 위하여라 뜻 아닙니까? 포로 프렌드 친구를 위하여 됩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파티를 준비하다 말 되죠. 여기에 만약에 포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prepare for a friend, for a party, for a friend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포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포가 써야 할 자리도 있고 쓰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이 포라는 낱말의 원수적인 의미, 각각의 원수적인 의미를 지켜주면 이 포가 들어가야 할 말인지 들어가서는 안 될 말인지 이게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프리페어포, 뭐 샌드포, 뭐뭐를 대리로 보내다 하는데 샌드포도 뭐뭐를 대리로 보내다 무작정 암기하고 썼다가는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원소적인 의미를 지키기만 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암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죠?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영문법에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전통 영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arrive at, arrive in. 둘 다 도착하다는 뜻이죠. 뭐뭐에 도착하다. 그런데 at는 무엇이며 in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arrive at는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t를 쓰고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in을 쓴다고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이제 없을 겁니다. 예. 지금은 워낙 지금 이 7 잉글리시가 이론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공교육기관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지금은. 예. 지금쯤 프리표 포로 수고로 요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일반 사설 학원이라든지 사설 장구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교육기관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영어교육의 국민협회에서 워낙 강력하게 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장소, 좁은 장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at라는 낱말과 in이라는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 지켜버리면 원소적인 의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절대 그런 문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at라는 말과 in이 넓은 장소하고 좁은 장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은 넓은 장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도착할 때는 서울이 넓기 때문에 arrive in을 써야 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은 역은 서울보다 좁기 때문에 arrive at를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rrive in a hotel room 호텔 방 안에 도착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은 서울보다 정거장보다 넓기 때문에 in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가 맞기 때문에 방 안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in을 쓴 것입니다. 예.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를 왜 그렇게 했나 이 말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원소 이론을 지키면 수많은 문법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문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또 수많은 수거 문장도 막 통째로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통째로 외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소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암기할 것을 암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소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소론에 대해서는 말이죠. 앞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나 경과가 있습니까? 50분. 자, 우리말에 여러분 수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거라는 것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수거, 그렇죠? 한자수거. 이런 수거는 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수거를 함부로 암기하지 마라. 제가 이런 말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나 암기해야 할 수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암기해야 할 수거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뭐뭐를 데리러 보내다, send for, 그렇죠? 뭐뭐에 도착하다, arrive at, arrive in. 이런 것은 수거, 암기해야 할 수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뭐뭐를 준비하다, 뭐뭐에 도착하다, 이 수고입니까, 우리말에? 우리말에 여러분, 우리말을 배우면서 이런 걸 수고로 외운 적이 없죠? 영어에서도 이거 수고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원소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외국 사람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소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소 이론을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외워보라 하는 식으로 했던 그런 습관에서 이런 수고를 암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 수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삼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한자 수고로 해서 이 수고로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용이라는 말을 썼고 머리 둘을 썼고 이 뱀 사자에 꼬리 밑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 용두삼이라 이 말의 뜻은 뭐 시작은 거창했는데 뭐 결과 끝나는 부분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형태로 끝났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뭐 이외에도 우리 한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황당무계. 뭐 개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당무계. 이 황당무계 무슨 뜻입니까? 이 누를 황자 맞죠? 노랗다는 뜻 아닙니까? 뭐라 하더라? 뭐 누른 노란 당근이 무게가 더 무겁다. 뭐 이렇게 번역하던가. 물론 이건 웃기는 말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외에도 우리말에 한자 수고를 하게 되면 뭐 형설지공이라든지 형설지공, 뭐 결초보온, 뭐 부전자전 그렇죠? 부전자전 이런 것은 우리가 한자 수고를 해서 이거는 암기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전자전. 또 뭐 최근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수고를 뜻이 뭔지 아느냐고. 그 뭐였죠?
대월 동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설명해보라 하더라고. 아시겠습니까? 대월 동화. 이게 뭔데 물었죠, 제가. 물었더니, 저는 대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고, 동화백화점은 화요일이 쉬는 날이래요. 이것도 물론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수고라면 수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못한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어쨌든 하나의 외워야 할 가치가 있는 거는 뭐 수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뭐뭐에 도착하다, 뭐뭐를 준비하다, 뭐뭐를 기다리다, 뭐뭐에 관심이, 이거 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 수고입니까? 우리 국어사전 보십시오. 거기 수고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영어에서도 이제는 저런 것을 수고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런 수고도 있죠. 우리말 수고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암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하나의 수고, 뭐 격언이라 해도 될 것이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든지, 뭐 집신도 제 짝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영어에서도 금강산, 금강마운틴 이런 말을 쓰지는 못합니다.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도 시구행이라는 말을 The belly has no eye. 뭐 이 배는 말이죠.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산을 이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배, 복부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 같은 의미를 표현하죠. 이 서로가 어느 풍습이 다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수고로서 별도로 암기를 이해하고 암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수고로 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신발도 제 짝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영어에서는 every jack has his gear 이렇게 한다든지 이 잭이라는 사람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것을 영어에서는 이 벽을 이용합니다. 그죠? even wall 심지어는 벽도 have ears 벽도 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익히고 암기할 그런 가치가 있는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뭐를 준비하다, 뭐뭐를 데리러 보이는 것은 암기할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암기하면 오히려 영어를 그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군데군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황